Hello 키워드. 오늘 하루 한 이슈를 헬마우스만의 시각으로 정리해보는 헬로우 키워드 시간입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한 이슈 뭡니까? 자, 그동안 언론의 제2의 N번방 사건이라거나 여자 조주빈이라거나 이제 이런 명칭으로 불려왔었던 예. 남성 알몸 영상 유포 사건이 예. 이번에 이제 범인이 잡혔습니다. 잡혔어요? 예. 그리고 어제 범인의 신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예. 29세 남성 김영준으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오. 그동안에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 알몸 영상 범죄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그 범인이 여성이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들이 많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뉴시스 같은 매체에서는 미리 작성해 놓은 그 속보가 예. 실수로 나갔는데 예. 남자 N번방 00세 여성 땡땡땡 신상 예. 공개 결정 여성으로 이제 특정해놓고 이 미리 잡아놨다가 이게 실수로 나가버린 거죠. 예. 이렇게 소동이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은 사건인데 예. 이 사건의 어떤 성격과 파장 그리고 의미까지 오늘 한 큐에 좀 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진짜 이렇게 그 신상이 공개되니 뭐 저로서도 놀라워요.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가 넷카마라는 단어입니다. 넷카마. 아, 나 요즘 용어 때문에 아주 방송 진행이 힘들어요. 예, 이거 이거 무슨 키워드 뜻이에요? 하시면서 더 힘드실 텐데 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본에서 유래한 인터넷 용어인데요. 네트워크에서 넷을 따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어로 여장 남자를 예. 말하는 이제 오카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요? 카마를 따와서 예. 그러니까 네트워크 상에서 여성 행세를 하는 남성 넷카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 대표적으로는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예. 상대가 보통 여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남성 유저들이 굉장히 좀 호의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는 실제로는 남성인데 예. 여성 캐릭터를 설정한 다음에 남성 캐릭터들을 대상으로 여성인 척하면서 이제 뭐 아이템 같은 걸 뜯어낸다든지 예.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유명한 단어입니다. 아, 그러면 원래 있었던 단어입니까? 네카마는 원래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제 온라인 그래요? 그 문화 안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단어인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성범죄에 이용한 게 이번 이제 김영준의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그러니까 랜덤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해가지고 자기의 프로필을 여성으로 하는 겁니다. 예. 사진도 여성 거를 걸고요. 예. 그럼 이제 그걸 보고 연락을 해오는 남성들을 유인을 해가지고 예. 앱으로 이제 처음에는 채팅을 하다가 우리 이제 다른 방식으로 좀 예. 당신의 몸을 내가 보고 싶다, 얼굴 보고 싶다 이렇게 그 유도를 해가지고 영상 통화를 합니다. 근데 영상 통화가 시작이 되면 자기 영상이 나가게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해놨던 여성 BJ나 예. 여성 유튜버들 예. 그 사람들의 어떤 음란한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그럼 상대는 마치 그게- 깜빡 속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음성 변조 프로그램까지 해가지고 여성의 목소리를 흉내내가지고 예. 남성을 속이는 이런 용의 주도함을 보였다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성들한테서 알몸 영상을 찍도록 유도를 하면 그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하고 영상을 교환하거나 판매를 하기도 하고 예. 이런 행태를 보였다고 하고 실제로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지인들한테 막 보내기도 했다. 그 N번방 사건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사하죠. 예. 그래서 뭐 심지어는 어린이나 청소년 7명을 자신의 집 혹은 모텔로 유인을 해가지고 예.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그걸 촬영하기도 했다. 이제 굉장히 좀 그 질이 나쁜 어떤 범죄적인 양상을 보여서 예. 무려 이제 8년여에 걸친 기간 동안에 피해자만 1,300명, 아이고야. 체포 당시에 갖고 있던 영상만 27,000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장시간에 걸쳐서 허구한 날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체포되기 직전까지도 이 사건이 이미 알려진 뒤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니까 예. 굉장히 좀 만성화돼 있었던 건데 예. 이게 이제 제2의 N번방이다라고 이야기 나오는 거랑은 조금 다르게 볼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점이요? 제가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몸캠 피싱이라는 걸 뽑아봤습니다. 몽캠 핍싱. 아, 진짜 오늘 용어 따라가느라고 체감 없이 힘들어요. 신조어 많이 이제 접하게 되시는데 예, 자,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몸캠이라는 건 이제 몸하고 카메라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 영상이나 신체를 찍도록 해가지고 예. 그걸 낚시하듯이 해서 이제 피해자를 낚는 범죄 그게 몸캠 피싱인데 이번 김영준 사건이 워낙 또 피해자가 많고 뭐 질이 나빠서 워낙 크게 화제가 된 거지만 예. 사실은 이렇게
남성들한테 여성인 척 접근해가지고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협박하는 범죄. 이게 상당히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인 성범죄라고 합니다. 보편적인 성범죄라고 굉장히 지금 많이 그렇게 일어난다. 얘기하신 겁니까? 네,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오죽했으면 그래서 경찰 사이버 수사국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시면 예. 대표적인 사이버 범죄 유형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유튜브에 그 홈페이지에 분류해 놓은 그 내용 그렇습니다. 나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몸캠 피싱이라는 용어가 정의가 돼 있고 예. 어떤 식으로 범죄가 일어나는지 그 양태를 다 사이버 범죄청에서 지금 분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예. 거의 이번에 김영준 사건하고 행태가 비슷합니다. 예. 여성인 척하면서 접근해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영상을 확보하고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하고 이제 이런 양태 똑같습니다. 똑같아. 네, 예. 그래서 피해자는 대부분 대학생이나 군인, 전문직 이런 일반인 남성이라고 예. 하고요. 지난 4월에도 이 몸캠 피싱으로 무려 75명을 협박을 해가지고 7억 원을 뜯어낸 7억 원? 7억 원. 아이고야. 엄청납니다. 예. 이런 일당이 체포가 돼가지고 굉장히 큰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이게 이제 국적을 가리지 않고 몸캠 피싱이 많이 일어나는데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인조 피부로 제작한 가슴을 남자가 붙이고 예. 그리고 그거를 이제 페이스 앱이랑 같이 연동을 시켜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몸캠 피싱을 하는 게 요즘 굉장히 신종 범죄로 기승을 부리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중국에서요? 중국에서. 아, 난 참 이게 좀 우리 상상력의 한계를 느끼는데. 그러니까요. 별 기상천외한 일이 다 일벌어지네. 그런데 이 몸캠 피싱 범죄하고 엠번방 사건을 비교하자면 예. 사실 엠번방 사건은 법원에서 정의한 대로 보자면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규모 조직 범죄입니다. 뭐 이제 그 양상 자체가 조금 더 이제 거칠고 좀 더 여성을 집중 타겟하는 성착취 구조를 갖고 있는데 예.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지칭을 하면서 가학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찍게 하고 예. 신체적인 학대를 가하고 심지어는 이제 성폭행을 한 경우도 있었던 예. 그야말로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이제 김영준 사건이랑은 약간 조금 초점이 다른 물론 이제 성범죄에 대해서 이제 우열을 따질 수는 없지만 예. 성격이 다른 범죄에는 성격이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위해서라도 어떤 정확한 명칭과 구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엠번방 사건하고 비교해봐도 모든 그러니까 남성이건 여성이건 다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건 성별을 가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예, 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이다. 이런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 예방하려면 그래서 제가 세 번째 키워드를 뽑은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 여성을 가리지 않는 온라인 범죄의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세 번째 키워드로 저는 이중 구조라는 단어를 가져와 이중 봤는데요. 구조. 이게 보면은 그동안의 성범죄라고 하면 보통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지인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뭐 직장 동료라든지 예. 그게 이제 오프라인에서의 성범죄 양상이었는데 예. 온라인 성범죄는 이번 경우처럼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쉽게 당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좀 큰 차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복제가 쉽고 영상 같은 경우에 예. 전파도 굉장히 빠르고 한 번 전파하기 되기 시작하면 아무리 지워도 어디선가 계속 새로 생겨나는 이런 어떤 특이한 이중 구조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속아가지고 영상을 녹화당하게 되면 그걸 빌미로 협박을 해오고 한 번 영상 녹화한 걸 가지고 온라인에 풀어버리면 삭제하기도 힘들고 예. 굉장히 오랫동안 시달리게 되는 어.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번에 이제 김영준이 이용한 그 여성 BJ들의 영상도 사실은 상당수가 조직형 그 성범죄 업체에서 여성들한테 반강제로 촬영을 강요했던 예. 애초에 1차적으로 성범죄 영상이었던 거를 다시 한번 재활용하는 그런 양상을 이런 어떤 이중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범죄 영상을 갖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끊으려면 예. 수사 당국의 어떤 가열찬 노력 당연히 필요하지만 동시에 또 이용자들도 낯선 사람한테 쉽게 낚이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좀 경계하는 어떤 예방적 태도 예. 이게 지금 우선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측면이면서도 어떤 범죄의 양상을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기도 한 예. 이런 이중구제 문제를 이번에 좀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아이고 뭐 SNS 하다 보면 친구 요청 많이 들어오는데 거의 그러니까요. 이상한 메시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또 이제 스캔 범죄라고 해가지고 오. 그런 양식의 범죄가 또 사이버청에서 주목하고 있는 범죄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에 쉽게 응답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끊어버리십시오. 아, 그러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다 끊어야 되겠네. 자, 헬마우스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네.